이런 압축 강의 물권 강론 지상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상권의 뜻과 특징, 지상권의 취득, 특히 305조, 366조 법정사건, 그 다음에 존속기간 및 갱신, 지상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특히 지상권의 양도, 지료 이런 것들이 주로 지상권에서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됩니다. 자, 이제 소멸을 보겠습니다. 지상권 소멸은 지상권 소멸 사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충분한데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한 소멸. 여기 지상권에만 있는 거죠.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했어. 그럼 당연히 지상권자는 토지를 돌려줘야 돼요. 진짜 토지를 돌려줄 때 현상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줘요.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남의 물건을 계약을 통해서 사용수익하다가 돌려주는 경우에는 현상 그대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상에 복구해서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85조.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지상권자는 토지를 뭐 해야 된다?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신 소유 지상물 수거해야 되겠죠. 수거 의무라고도 하고요. 수거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에 기초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을은 그대로 땅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지상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기존의 원상대로 회복해서 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 285조 1항입니다. 자, 이때 건물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지상물을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마치 거절할 수 있을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에게 야 건물 철거하지 말고 팔어. 근데 을이 싫어. 정당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야 건물 철거하지 말고 팔아라 했을 때 을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거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건물을 사라. 요런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었죠. 결국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사라 청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팔아라 청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형성권이야. 일방적인 거예요.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고 사라 그러면 사야 돼요. 다만 요건이 다르죠.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 소멸 이유를 불문합니다. 지상권이 어떤 이유로 소멸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팔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사라 청구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되죠. 말씀드렸죠? 다른 이유로 소멸하면 안 되고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돼요. 그리고 갱신을 청구해야 돼요. 근데 거절당해야 돼. 그죠? 그래서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요럴 때 인정이 되는 거죠. 다르죠.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다고 그랬죠. 용의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있어요. 그런데 이 유익비 상환 청구는 규정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전세권은 규정이 있어요.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지상권에는 규정은 없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규정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토지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임대차 가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이걸 유추해서
지상권자에게도 유비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명문 규정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지상권자는.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이 나왔습니다. 먼저 구분상권이 나왔네요. 구분상권은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구분상권은요, 지표는 사용식을 안 해요.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을 사용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갑소유 땅이고 이거 한국전력 땅이에요. 근데 한국전력이 여기다 이렇게 고압선을 연결하려고 해요. 그 고압선이 갑소유 땅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갑소유 토지의 상공을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만약에 이게 뭐 지상 한 1km 위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이렇게 설치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갑과 계약을 맺고 갑소유 땅 지상 20m부터 30m 요 사이를 사용식한다. 이런 식의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구분상권은 지표는 사용식하지 않은 채 지표, 지하, 지상, 공간,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분상권입니다. 당연히 지표는 사용식하지 않으니까 건물이라든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 당연히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그죠?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런 구분상권을 지금 설정하고자 하는데 갑소유 땅 위에 20m부터 30m까지 구분상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 기존의 지상권자 또는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있더라 만약에. 그럼 당연히 이 한국전력이 취득하고자 하는 이 구분상권은 이 기존의 지상권하고 충돌하잖아요. 지상권하고 충돌하게 되면 저당권자도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분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식할 권리, 지상권, 그 지상권자 및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전원 승낙을 받아라. 당연하죠. 기존의 이 지상권자라든가 저당권자와 충돌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전원 승낙을 요하고 있다. 두 가지만 구분상권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나왔네요. 분묘기지권은 묘지죠, 묘지, 분묘.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를 해. 을이. 자, 이때 분묘는 공작물로 봅니다. 공작물. 자, 그럼 이 분묘는 을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갑소유 땅에 을이 분묘를 설치하고 그 분묘를 을이 소유하는 겁니다. 분묘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사도 지내고 멧돼지가 파먹지 못하도록 수호도 하고 가서 절도 하고 벌초도 하고 이렇게 제사, 수호, 봉사를 목적으로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분묘를 소유하면서 제사, 수호, 봉사를 목적으로, 그 다음 분묘기지. 분묘기지란 분묘가 설치된 이 바닥면을 말합니다. 분묘기지. 이걸 분묘기지라고 해요. 분묘의 바닥면. 그 분묘의 기지 및 주위의 공지, 주위의 빈 땅. 제사 지내려면 분묘기지 옆에 가서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게 분묘 기지권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 됩니다. 자, 제사수호봉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신이 안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묘. 가묘라는 거 있죠. 이 가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자,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 설치. 가장 깔끔하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보통 승낙 안 해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경과. 어떻게? 소유의사 안 돼요. 분묘기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입니다. 소유의사는 필요 없고요.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 무단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 분묘가 분묘기지를 점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2001년 1월 달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2001년도 명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면서 타인 토지의 무단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무단 설치의 경우에는 시효 취득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결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경과.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갑이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분묘에 대한 이전 특약 없이 땅만 판 경우 이때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 디귿은요 마치 법정지상권하고 비슷해졌죠. 갑소유 땅, 갑소유 분묘. 근데 갑이 땅을 팔아먹음으로써 땅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으니까 분묘 소유자가 마치 법정상권,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하듯이 분묘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상이죠. 법정상권은 유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면 치료지급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그 치료는 얼마를 지급할지를 갑과 을이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갑이 법원이 지료를 이렇게 지급을 해라. 소급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어.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았어. 근데 법정상권에서 지료 지급의 판결의 효력은 소급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상권 2년 이상 지료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듯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갑이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땅을 팔아먹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그 후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원에 의한 지료 판결 확정 전 이때 소급해서 후 전체적으로 2년 이상 연체했다면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와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공시방법은 본분의 형태예요. 등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이런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분묘기지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가? 보통 종손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종중이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그 분묘기지권은 종중에게 귀속이 된다. 이런 판례도 있게 됩니다. 권리의 내용. 어느 범위에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느냐? 당연히 분묘의 제사수,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에까지 효력이 미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분묘기지권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까지 미치게 됩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새로운 묘지를 신설, 기존 묘와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또는 기존 묘와 별도로 쌍분 형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 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 묘의 점유 면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묘 기지 면적입니다. 분묘 기지 면적이 20평방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당연히 이건 분묘 기지 면적 제한이니까 분묘 기지권에 보면은 그보다 더 넓지요. 공지에까지 미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분묘 기지권의 범위가 이 법에서 정한 20평방미터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지료. 자, 아까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였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했다. 그때는 약정에 따라서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묘기지권을 쉬어 취득한 경우. 이때는 유상인데 다만 언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느냐.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 이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가 판례야.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 반면에 분묘기지권을 아까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땅을 팔아먹음으로써 취득한 경우. 이때는 언제부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때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이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료 지급 기억, 니은 두 가지 꼭 구별해서 기억하시고요. 존속기간은 어때요? 분묘에 대한 제사수 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그러면 언제 소멸하느냐? 두 가지. 분묘가 멸실된 경우하고 분묘기지권자가 분묘기권을 포기한 경우 두 가지인데 그중에 특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예외가 있어요.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이거를 일시적 멸실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분묘기지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묘기지권 소멸 사유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법원 판례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분묘기지권 문제가 나오면 지금 체크해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특수지상권 마지막이 관습법상 법정상권인데요. 이제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그 요건을 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본이 되는 거. 자주 나온 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근데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국세 질색법에 의한 공매 등등등등 그 이유 불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어. 이게 두 번째. 근데 그 토지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따위가 없어. 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이게 뭐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이게 없어. 이게 없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관습법상 지상권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305조, 366조 법정상권은 강행 규정이어서 포기를 못하지만 관습법상 법정상은 포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 속에 요건이 3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체크해야 돼요. 언제? 처분 당시.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가 없고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었는데 을이 건물을 갑에게 팔아. 그리고 갑이 다시 병한테 팔아. 이때도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동일인에게 속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니은이죠. 기억. 동일하기만 하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요. 미등기 건물이어도 지상권 인정이 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핵심 판례인데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언제? 매매. 어디 갔어? 매매, 증여 등등 토지 또는 건물을
처분할 때 동일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 없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토지 또는 건물이 강제 경매가 됐네. 근데 경매가 되려면 그 전에 압류가 돼야 되죠. 토지 건물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이, 또는 압류보다 먼저 되는 게 가압류라는 게 있어요. 토지 또는 건물이 가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 경매가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압류된 때, 가압류된 때, 저당권이 설정된 때, 자, 요런 것들은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언제 달라지냐 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경락인은 경매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결과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았다가 달라진다. 언제 달라지느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달라진다. 그럼 요 대금을 완납한 그 시점에 동일하게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 말이죠. 요때는 경매의 경우엔 그 전에 건물이 압류, 토지 건물이 압류,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되는 경우,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각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또는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때 동일했어야, 토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어야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이게 핵심 판례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해서 넘어갈 때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매각되고 완납시가 아니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를 기준으로, 만약에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있었다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먼저 저당권 따위가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가를 가지고 관습법상 법정상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디귿은 그림을 떠올리세요. 구분소유적 공유란 땅 하나를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봤더니 가운데다 담을 딱 설치하고 각각 왼쪽 오른쪽을 갑과 을이 독점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이때 갑이 자기가 독점 사용하고 있는 땅이 아닌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 그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정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게 디귿이죠. 자, 이렇게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자, 여기서 일단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환지 처분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하고요. 토지 환매권 행사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두 가지. 환지, 환매권, 이렇게 딱 머릿속에 키워드로 기억해 주세요. 환지 처분이라든가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두 번째, 토지 공유와 관련된 게 나와요. 토지 공유. 세 가지. 공유지니까 토지 공유죠. 니은도 토지 공유죠. 디귿도 토지 공유죠. 자, 토지가 공유이고요. 그 위에 건물은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기억. 그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된 경우, 분할. 요게 키워드예요. 니은. 토지, 공유 토지 지분만 팔았어요. 요게 키워드입니다. 지분만 팔았어요. 디귿. 토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합니다. 여기도 지분이 나오죠. 세 가지를 나눕니다.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관습법상 법정사건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세 종류가 있다. 대지분할, 지분전매,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 신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분자가 들어가는 건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 분할의 경우에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미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땅과 리얼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갑이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어요. 함께 팔았는데 땅만 등기를 넘겨줬어요. 땅만. 그러면 법정사건 안 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기본적인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이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포기하는 특약. 이게 없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 포기 특약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 건물 철거 특약하고요. 토지 임대차 계약.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정사건을 포기한 것으로 보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없어야, 이런 약정이 없어야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관습법상 법정사건, 지상권, 요건과 관련된 이 체크해드린 판례 위주로만 기억하자. 당연히 법정사건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죠. 다만 이 법정사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겠죠.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됩니다. 유상으로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사건이나 관습법상 법정사건이나 분묘기지권은 다 공통적이에요. 일단 법정사건 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땅만 팔았다. 그래서 분묘가 성립했다. 그럼 일단 이때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생겨요. 다만 지료는 나중에 당사자가 합의나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효력은 소급으로 한단 말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정사건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요.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해서 지료를 정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협의 또는 법원에서 지료가 결정이 되면 분묘기지권에서 한번 봤죠. 그 결정의 효력은 소급을 합니다. 따라서 결정 후가 아니라 결정 전 후에 걸쳐서 2년 연체했다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관습법상 법정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양가로 4번은요. 지상권, 양도 등하고 맞물려서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요 양가리 4번. 관습법상 또는 법정사건 또는 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특히 이제 법정사건이 성립한 후에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 사례 형태로 나오니까 한번 확인하고 교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갑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도 없고 토지 임대차 계약도 없다. 그러면 을은 이 땅에 대해서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법정사건. 자, 이 상태에서 첫째, 갑이 땅을 팔았다. 자, 이때 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가? 당연히 있죠. 을은 등기 없이도 이미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니까 등기 없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을이 건물을 정한테 양도한 경우. 건물, 자, 첫째, 건물 양도 속에는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랬죠? 건물 양도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 양도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정은 건물도 샀고 지상권도 샀으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정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다면 지상권자는 여전히 을이 되는 거죠. 을. 대신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정은 을을 대위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정은 지상권 등기 권리자, 갑은 지상권 등기 의무자. 현재 정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서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고 지상권자는 여전히 을이어서 정이 현재 지상권이 없다 하더라도 정은 지상권 권리자고 등기 권리자, 갑은 지상권 등기 의무자니까 지상권 등기 의무자가 지상권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단 정은, 자 현재 지상권자는 을이라 그랬어요. 정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정은 지금 지상권이 없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지료상당액,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불법 점유는 아니지만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렇게. 여기 두 번째 경우의 수고요. 세 번째가 이 을 소유 건물이 무에게 경매가 된 경우. 이건 좀 달라지죠. 경매는 187조가 적용되니까 건물을 경락받은 무는 건물 소유권 및 지상권을 역시 등기 없이 취득하겠죠. 이렇게 법정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성립이 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건물이 양도되거나 경매되는 경우, 이 경우를 사례 형태로 출제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설명드린 것 같고 정리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갑소유 땅에 을이 법정사건을 취득한 상태에서, 자,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법정사건을 취득한 상태에서 첫째, 토지가 양도되었을 때 을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 등기 없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을이 건물을 팔았다. 기억, 법정상권자 을이 그 소유 건물을 팔았다. 첫째, 건물과 지상권 함께 양도. 따라서 건물을 양수한 사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건물 소유권만 이전 등기를 받은 상태다. 그러면 정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을은 갑에게 설정 등기. 그래서 정은 을을 대위하여 지상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은 지상권 등기 권리자, 갑은 지상권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지상권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신 정은,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갖고 있는 정은 땅 소유자에게 지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건물이 만약에 경매가 됐다면 경락이는 건물 소유권도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상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권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 나오죠. 자, 지상권 다시 한번 이렇게 뼈대를 잡고요. 정리 꼭 해주세요. 특히 존속기한 및 갱신 뼈대를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지상권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지상권 양도하고 지료 부분 조심하시고요. 특수지상권에 특히 분명기지권 조심하시고,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가지고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관습법상 법정사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권은 내용이 단출하죠. 일단 지역권은 감사하게도 존속기한 및 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의하고 특징, 그 다음에 성질,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성질 완전 조문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권도 한 문제 나오는데 양이 이렇게 적어요. 지역권은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한 규정도 없고 지료 지급에 관련된 규정도 없고 딱 요 정도 내용들만 정리하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역권은 이렇게 기본적인 뼈대를 머릿속에 잡으시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